이번 영상은 저도 굉장히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되는 주제이긴 해요.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그거에 대한 생각인데, 아직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하나하나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좋은 회사, 나쁜 회사를 논하기 전에 좋은 회사의 기준과 나쁜 회사의 기준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거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악덕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본인이 가진 가는 포지션, 예를 들면 악덕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은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편해지는 구조가 되게 많아서 더 많은 돈을 버는데 더 많이 편해지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회사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를 만약 가보면 뭐 돈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막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돈 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잔다르크 뭐 이런 얘기 보면은 뭐 영국에서 만든 거랑 프랑스에서 만드는 거랑 정말 다른 거 아세요? 왜냐면 잔다르크에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나쁜 어떤 광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성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준 뭐 성녀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보면 저놈의 쌍놈의 새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영웅이죠. 안중근 의사 같이 어떤 되게 뭐 그런 어제 그래서 내가 여운이 남아있나? 아무튼 찍는 날짜가 8.16이니까 8.15. 근데 아무튼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이고 굉장히 되게 멋진 분이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무튼 보는 관점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임원진 입장에서 좋은 회사가 있고 간부 입장에서 좋은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입 입장에서 똥망 같은 회사가 있는 거죠. 개똥망 회사가. 근데 아무튼 그거는 됐고,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대다수는 약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자라고 표현하진 않을게요. 저는 근로자가 약자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약자로 표현하진 않고 어떤 근로자, 그 중에서 임원이 아닌 근로자, 요렇게 하면 정의를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돈만 많이 주면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저는 수직적인 회사에서도 많이 일해보고 수평적인 회사도 일해보고 권위적인 회사도 일해보고 그냥 다 해봤어요. 근데 각자 다 룰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그냥 제 사업하거나 그냥 제 멋대로 하는 거를 저한테는 제 성격은 잘 맞아서 저도 이제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그 중에서도 재택 프리랜서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그건 자기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좋은 회사는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회사 1도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래서 저는 상관없을, 돈 많이 주는 회사 좋은 회사였어요. 저는 반대로 저 이제 수료자들이나 학생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돈을 200을 좀 덜 받고 300을 더 받고 400을 좀 덜 받아도 저는 이 회사가 가진 비전과 이 회사가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누군가의 시다바리가 아니고 한 명의 개발자로서 존중받고 일하는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중요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비슷한 실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3,000대 중반이 되는데 3,000대 초반으로 가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게 더 중요한 회사.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평적인 문화에 사람 존중하고 이런 문화인데 그러면 회사가 연봉이 무조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연봉도 맞춰주고 그런 회사도 있었고, 근데 걔가 그냥 실력이 좀 자기 스펙 대비 좀 부족했겠죠 뭐. 아니면 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직이라는 건 그 시기에 좋은 회사가 안 나오면 좋은 회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뭐 서로 인연이죠. 회사도 인연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지만 나쁜 회사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적어요. 일단 저한테는 기준 미달이죠. 나쁜 회사예요, 저한테. 근데 기업 문화까지 똥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안 좋다라는 건데, 기업 문화가 안 좋다라는 건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거겠죠. 일단은 제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거, 저는 예를 들어서 돈 많이 주는데 제가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뭐 부하 직원이라 하되 상관없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 돈을 많이 받은 만큼 그만큼 스트레스 수당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뭐 쟤한테 해주지 뭐, 그냥 맞춰주지 뭐 이렇게 하고, 많이 받으면 상관없어요. 물론 그에 준하는 돈을 받았어야 했어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럼 딱 계약 파기하시죠, 딱 해가지고. 저 팀노밥 환불할 때도 똑같은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환불 가지고 찌질하게 군 적이 없어요. 그쪽에서 먼저 저희 그 룰을 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억지 부릴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는 항상 그 대부분 환불에 있어서는 항상 쿨하고 깔끔한데, 여기 중도 포기한 친구들 많고, 그리고 웨이팅 환불하신 분들 많은데, 그거에 있어서 보통 3일 안에 거의 환불이 다 끝나고요. 막 그거 길게 끌어가지고 뭐 떼돈 벌겠다고 뭐 이자 넣어서 뭐 수익을 얻나? 저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좀 수평적인 걸 수평적인 게 아니고 그 좀 이렇게 냉정하다고 보여야 되나? 그냥 기업이랑 만약에 좀 안 맞거나 내가 그 수당 대비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많을 경우에는 그냥 계약 파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별로인 회사일 때 그러고 그냥 돈 바로 돌려주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일단은 돈 많이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업 문화까지 안 좋은 경우가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도 적은데 기업 문화까지 똥망이에요. 굉장히 수직적이고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회사 중 하나가 비생산적인 회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보면은 늙은 애들이 뒤에서, 늙은 애들이라고 하면 되겠다. 정정할게요. 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그렇게까지 막 무능하진 않아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표정도 동태 눈깔 해가지고 생선 눈깔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뭐라 해야 돼? 정치해가지고 막 버티는 게 주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해는 되는 게,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그 사람들은 제대로 해야 되는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돼야 하고 그러면은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죠. 근데 싸바싸바 정치질도 뭐 지가 정치질에 그 재능이 있으면 그것도 실력이라고 봐줘야 돼요. 회사 생활은 권력자한테 싸바싸바하고 사는 그런 것도 인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는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몸 하나만 건사하는 거는 저처럼 이렇게 내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 사람들은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나 혼자 먹고 살면 그만이거든. 근데 반대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버티는 게 주 목적, 어떤 안정성 이런 걸 좀 더 따지는 것 같아서, 아무튼 좀 밑선에서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위에 있을 때 밑에서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딱 봐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일을 잘했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20살 때 일했던 회사인데 진짜 답 없어요. 여기는 정말 애들 진짜 무능하고 아무튼 되게 무능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라진 회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니 무슨 뭐 해킹도 막 존나 당하고, 사이트가 제가 거기 하루 2,000명 오던 사이트를 제가 기획 및 운영 그리고 개발 업무를 다 병행해서 제가 6개월 거기서 일했는데 6개월 만에 8만 명 들어오게 만들고 나왔어요. 나름대로 되게 일 잘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근데 문제는 걔네가 다른 그 사이트 관리하는데 4명을 쓰는데 4명이서 하루에 2,000명 온 사이트 만들었어요. 근데 저 혼자 그거를 거의 거기서 처음 일하고 6개월 만에 8만 명을 만들었는데, 이러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저한테 페이를 막 주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수직적인 기업 문화에서는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 굉장히 수직적인 회사였어요. 막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되고 위에서 싸바싸바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일방적이라서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안쓰러운 막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안쓰러운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저 막 에스콰이어 잡지도 많이 사러 가고 그랬었어요. 잡지도 사고 뭐 이렇게 맨날 심부름을 시켜 직원들한테 짜증나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많이 사고 근데 20살이라 그때 저는 다 재밌었어요 회사 생활이.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 회사에서 저는 근데 잘 지냈었거든요. 근데 일을 한 만큼 아랫사람한테 페이를 수직적인 회사는 아랫사람한테 더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능력 대비로는 주진 않더라고요.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긴 해요. 반대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수평적인 회사 이렇게 보통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미국은 굉장히 능력 중심의 사회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마트 캐셔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무례한 사람이라든지 여행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뭐야 미국 사람 다 이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은 그 정도 교육 수준 받고 그 정도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미국은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한국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의점 알바가 토익 막 800점이고 700점이고 이렇게 될 정도로 나름 대학 나오고 스펙 괜찮은 친구들이 편의점 알바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의 교육 수준을 받은 사람들이 마트 캐셔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그분의 주장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반대로 이제 능력 있으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되게 냉정한 게 미국이라는 곳의 시스템 특성상 여러분 모두 계약직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정직원을 뽑으래도 언제든지 해고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고하면 뭐 비정규직의 눈물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비정규직의 눈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고할 때 분명히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해고 당하는 당사자가 그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많은 걸 이렇게 클레임을 걸고 이렇게 하고 뭐 부당해고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냉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능력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층이나 이제 힘든 사람들 월급쟁이들은 뭐 잘리면 갈 데가 없고 막 이런 문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결국엔 저는 경쟁력 없는 사람들은 회사 입장에서 평가하는 회사 기준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없어져 주는 게 더 좋은 거죠. 회사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이제 회사가 뭐 옛날같이 가족 같은 회사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 패러다임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경제 성장기에는 그런 게 괜찮았는데 문제는 지금 경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옛날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의 그런 경제 그 정도의 그런 어떤 평생 직장 이런 건 진짜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실리콘밸리는 수평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통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 수평적인 기업은 확실한 게 진짜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나 북유럽 기업이나 뭐 이런데 뭐 그런 거 보면은 누구누구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칭하고 샤오미도 실리콘밸리에서 일 배운 사람들이 와서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도 임원들 직급을 제외하고는 다 누구누구님 이런 문화래요. 그리고 예전에 팀노바의 쿠팡에서 이제 기갱현 팀장님 인맥인데 쿠팡에서 에자일을 이제 담당하시던 분이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팀노바 특강 왔었거든요. 그때 에자일 쿠팡에서 원래 가진 문화가 누구누구님 이렇게 존경해주는 문화가 있었대요. 지금은 또 이제 CTO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런 문화가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되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평적인 회사들의 되게 어떤
장점은 일단 좀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막 좋은 면이 있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잘 잘라요. 잘 자르고 냉정해요. 그리고 능력 대비 올려준다는 건 능력이 낮으면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해고되거나 뭐 그런 게 되게 비일비재하죠. 이 수평적인 기업 문화의 시초가 뭐 북유럽이라든지, 북유럽은 그래도 그 정부 제도가 진짜 잘 돼 있던데, 뭐 해고되더라도 막 몇 년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계속 지원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비해. 근데 북유럽 말고 자본주의 끝인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되면 그냥 네 인생 내 인생 이거죠. 미국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래서 어쨌든 좋은 회사는 수평적인 회사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원하시는 게 높은 임금과 그리고 이제 존중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경우가 수평적인 회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평적인 회사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그냥 돈 많이 주는 게 짱이라서 저는 나머지 맞추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냉정한 그런 기업 문화. 미국 회사 자체들이 되게 냉정해요. 그러니까 냉정하다기보다는 필요하면 쓰고 아님 말고 이런 정서가 있고, 정부 제도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냉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망해가는데 사실은 어떤 이렇게 고용했던 사람들 많이 해고하는 것도 기업의 하나 정책 중 하나일 수 있고,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고파서 밥 사 먹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기업이 누군가를 한 명 뽑았다는 이유만으로요, 기업이 그 사람이 평생 먹여 살려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업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좀 긴장감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이제 저희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가르치던 친구들을 많이 뽑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은 너무 실망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업무를 이렇게 줬는데 게임하느라고 업무를 안 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수준 미달인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이거 하면서 다른 겸업을 했던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이제 볼 때마다 제가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것도,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안 하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해고당했을 때 제가 평생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미국 같은 수평적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꿀인 게 뭐냐면, 수평적인 기업도 그 노동부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해고됐을 때 부당해고 뭐 이런 거에서 뭐 소송 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 있는 수평적 기업들이 제일 피곤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수평적인 곳의 특징은 확실히 능력 없으면 자르는 게 맞고, 능력 좋은 사람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평적인 기업들 보면 다 그러던데, 완전 이렇게 물러 빠진 사람 없고, 아니면은요 뽑을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수직적 기업은 나쁜 걸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잘해도 올라가는 속도는 둔화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장점이 하나 있어요. 무능력해도 약간 어차피 걔네들은요, 임원들은 똑똑하고 밑에 있는 애들은 적당히 뭐 별로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물론 이제 제가 그냥 경험한 거예요. 보통은 수직적 기업들이 무능해도 어느 정도 같이 잘 데리고 있더라고요. 잘 안 자르더라고요, 생각보다. 완전 최악이면 자르는데 뭐 그 정도 아니면은 그냥 같이 가는 분위기가 많던데요. 수평적 기업보다는 좀 냉정하면 덜해요. 대신에 너는 내 밑이야, 군대 같은 느낌 있죠? 너는 내 밑이니까 나보다 못해, 너는 그냥 따라, 너는 생각하지 마, 그냥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상사가 퇴근 안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퇴근하면 일이 다 끝나서 퇴근할 수도 있잖아. 근데도 퇴근하면 너 왜 퇴근해? 좀 있어, 이런 거. 그리고 뭐 회식, 저는 근데 그런 개발 회사는, 그 정도로 심한 회사는 안 다녀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똥망 같은, 그지 같은 회사. 진짜 그런 데 가지 마요. 그런 데 회사 안 가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회사 안 가는 정도는 굳이 팀노바 안 와도 그런 회사 피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 스탠다드한 회사, 엄청 좋은 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12시 12시까지 회식하면 그 다음날 아침 9시나 10시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들 있죠. 되게 꼰대적인 마인드. 오면 뭐해? 지금 술 먹고 막 끝나가지고 새벽 3시까지 술 마셨는데 내가 비몽사몽한데 9시에 오겠다. 그러면 일 잘 되겠다 아주 그냥. 아무튼 합리적이지 않은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직적 기업은 아무튼 좀 무능해도 좀 같이 데려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능력이 부족해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후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버티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매우 피곤하다. 뭔가 업무 외적으로 피곤하고요. 수평적인 회사는 내 일만 잘하면 된다. 하지만 잘해야 한다. 못하면 잘린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의 전신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합리적인 면에 굉장히 냉정함까지 보일 정도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근데 확실히 기업이 왜 생기느냐, 공익적 목적으로 생기느냐, 공익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정부 제도들이나 정부에서 만드는 것들이 보통 공익적이잖아요. 그 공공의 이익적인 거죠. 근데 사실 정부 제도도 사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주로 세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를 큰 회사로 본다면 전 세계의 각 회사마다 각 나라마다 하나의 회사라고 본다면 많은 회사들이 있고 무역 전쟁을 하잖아요. 누군가 내 걸 더 많이 팔고 나는 조금 필요한 것만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득을 취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글로벌 정세 자체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부 제도조차도 공익적이라고 보더라도 한국 내 자국민의 공익에 특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회사도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굴까? CEO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로자겠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케이스를 위해서는 해고할 사람은 해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 제도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냈는데 공직 공무원이 그지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비판을 하고 그 사람 자르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시위도 하고. 그런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평적 기업이 저는 좋거든요. 수직적 기업보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수평적 기업이랑 되게 비슷한 조금 냉정한 프레임이 어디에 씌워져 있냐면, 여러분 음식점 갈 때 되게 불쌍한 기업들 있잖아요. 불쌍한 기업이 아니라 불쌍한 음식점 있잖아요. 장사 좀 안 돼가지고 막 자영업자의 눈물 이래가지고 막 다큐멘터리 나올 법한 거. 그런 음식점인데 맛이 더럽게 없어. 갈 거예요? 근데 같은 가격에 옆에 맛집이 있어. 근데 여기 사람 줄이 서. 근데 여기 음식점 주인은 돈이 엄청 많아. 엄청 많고 건물도 지었어. 이거 음식 팔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가격 똑같으면 어디 가실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해요? 불쌍한 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맛집 갈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맛있는 게 좋으니까. 나는 같은 돈을 주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같은 돈을 주고 더 양질의 개발자, 양질의 근로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중요한 거고, 그 가성비 이상의 성능을 내면 그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 지금. 그래서 요새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정규직, 비정규직, 귀족노조 이런 거 보면서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합리적인 건데, 해고는 사실은 합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음식점에, 맛없는 음식점에 가지 않으면서 합리적 해고를
이미 하고 있지 않나. 그 동네에서 그 음식점을 안 감으로써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처럼 기업도 그런 입장에서 자기 자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는 항상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그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어떤 그 사람이 가진 뭐 학력이나 이런 그런 스펙보다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실력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분야기도 하고 자격증이 없는 분야거든요. 자격증이 물론 있긴 있는데 그 자격증 가지고 안 뽑으니까. 그리고 개발자 하려면 개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국가공인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격증이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 막 있어요.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 이런 거 있어. 그걸 왜 따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공부용으로 재미로 하는 건 좋은데 딱 재미로 그냥 하면 되거든. 이쪽은 옛날부터 약간 여러분 연예인들 막 스펙 보고 이 사람 막 좋아하진 않잖아요. 막 이왕 좋으면 좋은 거지. 근데 그렇게 보잖아. 그런 것처럼 뭐 김태희가 뭐 서울대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김태희가 매력적이라서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졸이라도 가수가 노래 잘하면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수평적인 기업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수평적인 기업의 장점이 또 하나 있네요. 스펙을 많이 안 본다. 좀 덜 본다? 다 봐요. 미국 기업도 스펙 엄청 봐요.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이랑 고졸이랑 똑같은 대우를 아무리 수평적이어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뭐 마크 주커버그도 따지고 보면 고졸인데, 중퇴긴 해도, 명문대 중퇴긴 해도 고졸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좀 있는 회사가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아요. 근데 되게 잘하면은 글쎄요, 그렇게 막 피곤한 분야는 아니에요.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팀노바를 보고, 그리고 뭐 기계개발 팀장 같은 경우도 뭐 동국대 석사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 인터넷 대학교? 서울 인터넷 대학교, SDU? 뭐 거기 출신이고, 거기 솔직히 거의 떨어졌다는 거 주변에서 본 적이 없거든? 그냥 원서 내면 그냥 다 합격이죠, 애지간하면. 그런 학교를 나왔는데, 글쎄요, 막 그렇게까지 뭐 대놓고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요. 그렇게 막 학력 때문에 막 힘들었던 적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종종 들었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한 회사에서도 뽑았으니까 나를 그냥. 근데 좀 더 잘해야 되긴 해요. 그런 점에서 좀 덜 보는 것 같고, 수직적인 기업은 우리 회사는 여기 이하면 무조건 안 돼,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 대기업을 막 까잖아요. 대기업 처음부터 갈 필요 없다, 나중에 경력직 되면 되게 좋다, 이미 스펙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안드로이드 초기 때도 대기업에서 쫙 빨아들였어요. 스펙 거의 안 보고 뽑았었어요. 엄청 들어갔어요. 자바 개발자도 많이 들어갔었어요. 안드로이드 지금 그 당시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막 8, 9년 전인데, 나이 많이 먹었네 나. 아무튼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아무튼 많았었어요. 그냥 명문대 아니래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삼성, LG 되게 많이 갔어요. 없어서 난리였죠. 삼성에서 다 빨아들여가지고 LG나 뭐 그런 데도 못 가서 그렇지, 나는 뭐 중퇴했는데 금융권에 일하는 개발자도 되게 많이 알아요. 대학교 중퇴인데도. 동국대 컴공 중퇴인데 거기 계약직이긴 한데 말이 계약직이지 벌써 10년 넘게 거기서 일하는 형도 알고. 되게 많아요. 그냥 자기가 잘하면 돼. 그냥 잘하면 돼요. 못하면 잘리는 거지 뭐. 뭐 이렇게 안정적인 거 보네. 이 분야 자체가 그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안정적일 수는 있겠네요. 그 전문 분야니까. 근데 이 와중에도 이제 못하면 오래 못 가요. 개발자. 그리고 되게 몸이 힘든 직업이에요. 생각보다 오래 앉아있는 직업 중에 거의 최고봉인 것 같은데. 고집중이 필요한 직업?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나름 또 매력있고 멋있는 직업이기도 하죠. 뭐 북유럽 이런데 가면은, 북유럽 이제 이민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고스펙 대기업 다니던 사람들이 북유럽 이민을 갈 때 광부 같은 걸로 많이 간대요. 근데 그래도 되게 유리한 직업, 광부 같은 게 더 유리하지만 유리한 직업군 중 하나가 IT 쪽이에요. 이제 앞으로 글로벌 정세는 굉장히 이게 인재 전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민도 되게 많이 올 거고 이민도 많이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조건으로 이민 정책이 많을 건데, 앞으로 이제 숨만 쉬어도 그냥 개발 IT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분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좋은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 회사의 경쟁력, 그 나라의 경쟁력은 높아지거든요. 실리콘밸리 보세요. 외국인 인력이 40%잖아. 그것도 똑똑한 애들이 돈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인재 전쟁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이민도 개발자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좀 가기 좀 쉬운 편일 거예요. 이민 가기. 그래서 아무튼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저는 사실은 수직적 기업이 나쁘기만 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적당히 먹고 살기엔 수직적 기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많이 피곤하다는 거. 그리고 일단 돈만 맞춰주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돈 맞춰주는 수직적 기업은 그건 취향인 것 같아요.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팀노바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응용 2단계 최종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갈 걸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좀 수직적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업무가 더 심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 물론 이제 시키는 거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큰 가이드는 시키는 거 위주로 하면 돼요. 수직적 기업들은. 수평적 기업들은 좀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자기가 먼저 가서 시비도 걸어야 되고, 어떤 논쟁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파이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고, 심지어 성과주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직적 기업도 성과주의인 경우가 있지만, 수평적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뭐 지금 이제 뭐 팀노바에서도, 팀노바는 완벽한 수평적 기업은 아니고요. 옛날에 수평적 기업을 시도를 했었는데 망했어요. 망해서 많은 사람들 해고하고, 지금은 약간 선택적 약간 수직적 성향이 있어요. 업무 지시는 지금 뭐 김현 팀장이나 제가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큰 가이드는 저희가 하고, 그 중간에서 좀 회의를 하고 컨펌을 받는 구조로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훨씬 일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수평적 기업은 진짜 인력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개발자들 있잖아요. 그런 개발자들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가 적극성 있고, 뭔가 내가 가진 거를 좀 이렇게 좀 적극 이용해서 좀 트라이할 자신이 있거나, 좀 막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존중받고 싶은 만큼. 존중받고 돈 많이 주는데 그냥 꿀 빨고 혼자서 알아서 하게 냅둘 것 같나요?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성과주의로 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수평적인 기업들은 딱 보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회의에서 빨리 자르는 경우가 되게 커요. 하지만 수평적인 기업에서 잘하면 잘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가요. 왜냐면 지금 뭐 인섭팀원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 인섭팀원 회사가 외국계 회사잖아요. 그리고 뭐 대표도 뭐 카이스트 박사분이시고, 그래서 능력이 되게 좋은 회사인데 돈도 많아요, 그 회사. 근데 이제 인섭팀원 같은 경우도 외국인 2명이랑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한국 개발자도 있고 외국인 개발자들도 있는데 그 인섭팀원이 커뮤니케이션이 꽤 좋은 편이에요. 이 친구가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여기서 코딩을 처음 배우긴 했지만 코딩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늘어서 가기도 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을 인섭팀원이 다 잘 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인섭팀원은 경력이 되게 낮지만 좀 더 좋은 포지션을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워낙 적극적이에요. 스타일이 좀 적극적이라서 잘 맞아 보였어요, 저는 그 회사가. 근데 만약에 소극적인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비교를 딱 해보고 좀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뭐 경쟁 없죠. 근데 되게 잘 잘라요. 전 자르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살면서. 그리고 저도 그 자르는 거에 동의했고요. 쟤는 잘려야 마땅해 라고 생각을 했고, 비정규직의 눈물 막 이런 감성으로 이제 개발업계 오시는 거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그거죠. 보일러 수리공이 왔는데 비정규직이라 눈물이 찔찔 짜면서 못 고쳐. 그러면 우린 빡칠까요, 안 빡칠까요?
우리 집 보일러가 안 되면 난 한겨울에 힘들어야 되는데 고객이 빡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함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팀노바에서도 강사들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고 그 못하는 거에서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그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화도 불같이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강사가 잘못되면 학생들이 피해보거든요. 학생들이 피해보는 건 결국엔 팀노바의 성과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팀노바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사들의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발자로서의 실력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팀노바가 존재하는 이유는 잘하는 신입 개발자를 양성해내기 위함에 있어요.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가 정말 많아서 미안하긴 한데 그럼 보지 마세요. 스킵하시고 정리 한번 해보죠. 그냥 정리 안 해도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잘하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 취향대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둘에서 제가 그래도 꼭 지키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연봉 수준은 지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평적인 곳이 돈을 잘 올려준다, 수직적 기업이 돈을 잘 올려준다 말하기 좀 힘든데 보통은 수평적인 회사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관대해요. 반대로 수직적 기업의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연봉 상승률이 좋은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연차가 중요한 거죠. 군대 계급장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수직적 기업이 많았죠. 왜 그럴까요? 군대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일본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근데 반대로 최근에 바뀌는 패러다임이 미국 영향을 많이 받죠.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수평적 기업의 패러다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호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자르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더 좋은지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수직적 기업이 호구처럼 못하는데 계속 놔둔다 이런 느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IT 업계에서는 확실히 실력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팀노에 오시던 오지 않으시던 어떻게 개발자로 살든 이렇게 어떻게 살든 결국에는 IT 업계에 있으면은 확실히 실력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래간만에 되게 긴 영상을 찍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메일이나 이것저것 주세요. 여기까지 할게요.